안녕하십니까, 시골에서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강연을 하거나 혹은 오프닝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아주 드물게 불교의 어떤 이야기나 불경의 말씀 혹은 선지식들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저는 불자가 아니고 오히려 불교와는 다분히 성격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여 특정 종교를 옹호하기 위한 발언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불경에 있는 말씀 한마디를 옮겨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불경에 있는 말씀 중에 상어반야 불퇴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상어반야 불퇴전은 불가에서 쓰이는 의미는 다소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느냐 하면 반야의 지혜를 가질 때까지, 즉 반야의 지혜를 얻을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의 깊은 의미는 부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어반야 불퇴전이라는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는 약 10여 년 전부터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좋은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만약에 그것이 주식 투자자로서의 공부와 연구라면 정말 불퇴전의 자세로 좀 더 많은 지식을 흡수하고 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로 변용할 수 있고, 경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이 이제 경제적으로 최고의 지위의 경제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서 불퇴전의 자세로 이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강좌의 성격 자체가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어반야 불퇴전이라는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불퇴전의 자세로 내가 좀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 사료와 생각들을 가져야만이 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 가지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봉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국면에서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봉 패턴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적 국면, 즉 천정의 형태 혹은 바닥의 형태에서는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천정의 형태에서 봉은 어떻게 나타나나를 먼저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사토 시니치로 씨의 주가 측정법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은 1989년에 일본에서 출간되었죠. 약 한 14년 전인데 13, 14년 전에 출간된 책이지만 아직 원서는 남아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러한 주가 측정법의 원리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봉 패턴은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긴꼬리봉, 혹은 십자봉,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마르보즈봉과 도지스타, 이러한 부분들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삼법형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삼법형은 사케다 어법에 해당되는 삼법, 즉 상승 삼법과 하락 삼법, 이 두 가지를 대표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상승 삼법은 긴 양봉 안에 3개의 음봉이 들어가면 그 다음엔 양봉 이후에 주가가 전환한다. 또 하락 삼법은 긴 음봉 안에 3개의 양봉이 들어가면 그것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하락이 3일간 계속 내포 포함되어 있으면 다음번에 다시 덮는 음봉이 나타나거나 흘러내리는 음봉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하락한다. 이러한 이치를 설명하고 있지만,
과연 사케다 요법에서 이야기하는 상승 3법과 하락 3법은 실제로 그러한가를 이 사토시 니치로 씨가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확률은 반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럴 때 인간의 어떤 인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실제로 상승 3법과 하락 3법 이 세 가지가 과연 상승 3법에서는 상승하고 하락 3법에서는 하락하는가를 조사해 보면 확률은 역시 대단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 사토시 니치로 씨가 주목한 3법형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여기서 봉의 어떤 고가와 저가의 모습에 따라서 3법형의 신뢰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림을 먼저 한번 보면 이 그림에 제가 그림을 사실 컴퓨터를 조작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컴퓨터 그림을 제가 억지로 그리면서도 실제로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으나 이 그림을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긴 양봉 안에 현재 3개의 음봉, 즉 하락봉이 있는데 이 3개의 음봉은 양봉의 옆에 숨어서 같이 양봉의 고가와 저가 안에 이 3개의 하락이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상승 3법형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다음에는 반전을 하는가 이렇게 놓고 생각한다면 이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반드시 상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를 생각해보면 정답은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반드시 상승하는 경우라는 것은 이런 경우죠. 이 3개의 봉 안에 긴 양봉 안에 3개의 조정봉이 나타나되 눌림이 얕고 즉 이 3개의 봉은 이것의 최대 저가가 이 저가를 침범하지 않고 실제로 하락은 이 양봉의 약 한 50% 안에서 머물러 있는, 즉 약 50% 안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덮는 양봉이 이 양봉의 고가를 넘어서는 양상, 바로 이 지점이 상승 3법의 실제로 상승으로 나타나는 전형의 패턴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상승 3법의 자체의 전형적인 패턴은 바로 상승 3법의 전형은 이 양봉 안에 3개의 조정봉이 나타나고 다시 되돌아가는 양봉이 나타났을 경우에 상승이다라는 것이 상승 3법의 패턴이었다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것이 정말 상승으로 나타났을 경우는 상승봉 안에 내포되는 조정봉이 항상 이 조정폭의 50%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이 다음 양봉이 이 양봉의 고점을 돌파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매수 시점으로 생각해도 좋다. 즉 이후에서는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 이때의 확률은 약 90%의 신뢰도를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오히려 상승 전형 패턴으로 오히려 상승 3법형의 전형이 바로 이것이었다면 상승의 전형 패턴은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상승 3법형의 패턴에서 하락을 보이는 전형은 어떤 것인가? 즉 상승 3법의 전형이 이러했다면 상승 전형의 패턴은 이것이 내포하는 봉이 눌림이 적고 이 봉이 이 저점보다 높은 데서 출발해서 고가를 돌파하는 것이 상승의 전형이라면 하락의 전형은 어떤 것이냐면 상승 3법형 안에서도 하락의 전형은 이 양봉에서 조정하는 조정봉이 똑같이 출현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 조정봉이 이것의 저가를 거의 완전히 침범하거나 혹은 이것의 저가와 고가를 거의 완전히 조정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조정을 하고 양봉이 다음 출현하는 양봉이 이것의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즉 직전 양봉의 저가에서 출발해서, 즉 이때는 매수세가 초기 매수세가 약하다는 의미고 이것이 저가에서 출발해서 이 고가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감싸는 음봉이 나타나면서 이것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거나 현물에서 청산 포지션을 취할 때는 이렇게 긴 양봉 안에 3개의 조정봉이 나타났을 때 눌림이 깊고 다음 양봉이 나타났을 때 이 양봉이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면 매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음 출현하는 음봉이 접선을 하면 이때는 바로 매도 진입 시점으로 파악해도 늦지 않다. 즉 이때는 강력한 확인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상승 3법에서의 정확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락 3법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하락 3법은 다음 거 보시는 것처럼 긴 음봉 안에 양봉의 조정봉이, 즉 이것이 대부분 양봉이지만 이 음봉 하락에 대한 조정으로 상승이 3일간이 나타나지만 이 상승의 3일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의 긴 음봉의 3일간의 상승은 곧이어서 바로 하락의 음봉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양봉이 나타나든 음봉이 나타나든 이거 어떻게든지 간에 하락을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케다 5법의 원래 진영적 패턴이라면 이런 사케다 5법의 진영적 패턴은 그냥 단순히 음봉 안에 3개의 양봉 내지는 음봉 안에 3개의 조정봉에 다시 맞서는 음봉, 이것이 바로 하락 3법의 진영적인 패턴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러한 음봉 다음에 한 발 앞서서 생각하죠. 3개의 조정봉이 나타나면 여기서 바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진영적인 3법형 패턴의 활용법이나 반대로 상승일 경우에도 긴 상승 이후에 3개의 조정봉에서는 매수해서 이 양봉을 노린다. 이것이 진영적인 패턴이었으나 지금 시장의 어떤 급격한 변동성과 데이트레이더의 증가로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룰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하락의 진영과 상승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되돌이켜 확인을 해서 변형돼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락 3법에서 정말 완전한 하락의 진영을 보이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긴 음봉이 떨어진 다음 양봉이 조정을 하되 이 양봉이 제가 그림은 조금 다소 잘못 그렸습니다만은 실제의 있던 되돌림 조정폭이 이 음봉의 출발점까지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즉 반등폭이 그리 크지 않다. 즉 이것을 넘어서지 않는 3일간의 반등이 있은 후에 맞서는 음봉이 등장하고 다음번에 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기서는 바로 급락하는 신호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락의 진영 패턴이라고 보통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진영 패턴은 긴 음봉 이후에 3일간의 반등 조정 후 다시 음봉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바로 매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번에 갭 하락하는 패턴, 즉 시작이 갭으로 하락으로 출발했을 때 확인 매도를 하면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에서 성공적인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고 반대로 하락 3법일 경우에도 우리가 상승으로 가는 상승 진영 패턴이 있습니다. 즉 하락 3법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3법이 상승 진영 패턴이 되는 것은 긴 양봉 다음에 음봉이 맞으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접선형 패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양봉을 음봉으로 마주하면 대부분은 다음에 하락하지만 양봉을 음봉으로 마주했을 때 다음에 3일간의 조정이 나타나 준다면, 즉 반등이 일어나 준다면 이 반등이 최소한 이 음봉을 감싸는 수준의 반등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다시 음봉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 양봉에 대한 조정으로 확실한 접선형 음봉으로 하락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때 오히려 다음 양봉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상승으로 반전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하락 3법 안에서 원칙적으로 하락 조정으로 일어나는 반등이 하락의 폭을 전체를 조정하고 이 음봉이 직전 양봉의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하락 3법을 완성하더라도 그것은 반등형의 패턴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직전 양봉이 없는 경우에도 절대적 상승형의 하락 3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하락 3법은 절대적 하락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 상승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음봉의 하락 조정 후 양봉의 조정이 이 조정폭을 많이 되돌림한 다음에 다음 나타나는 음봉이 이 직전 음봉의 저점을 하회하지 않는다. 즉 하락 3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음봉 이후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음봉이 직전 저점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 음봉 이후에 3일간의 조정 후에 긴 음봉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 저점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음봉이 완성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양봉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 양봉 이후에는 상승 반전으로 흐르는 절대 상승형의 패턴이 된다. 즉 우리는 이 시점에서 확인이 이루어지면야 뭐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고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무조건 강력한 매수가 되겠지만 하락 3법의 완성 이후에도 그 다음 음봉이 이 음봉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이 하락 3법의 완성 이후에 이 하락의 음봉을 다시 접선하는 양봉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은 절대 상승형 패턴으로 읽어주어도 무방하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3법형에 대한 어떤 기존 관념에 대해서 완벽히 타파하는, 즉 3법형에 대한 관념을 좀 더 세밀히 조사해서 확률론적으로 분석해 놓은 이야기가 바로 이 신익지로의 3법형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익지로의 개념 중에서 두 번째 개념으로서는 이제 듣는 봉과 감사는 봉, 뭐 흘러내리는 봉, 뭐 끼얹는 봉, 뭐 이러한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가 보통 뭐 듣는 봉이라면 영어로서는 뭐 클라우드 뭐 이렇게 해서 흑운형 패턴, 혹은 뭐 감사는 봉이라면 뭐 어떤 접선형 패턴,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저자의 어떤 의도를 존중하기 위해서 저자의 말을 그대로 덮어씌우는 봉, 감사하는 봉, 흘러내리는 봉, 끼얹는 봉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이 다음과 그림과 같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듣는 봉, 감사는 봉, 흘러내리는 봉, 끼얹는 봉, 이러한 그 패턴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러한 것은 전형적으로 뭐 우리가 뭐 접선형, 뭐 흑운형, 뭐 이런 이름들로 불리는 봉이죠. 이러한 그 봉들은 저자의 어떤 의도를 존중해서 그대로 덮어씌우는 봉, 감사하는 봉, 흘러내리는 봉, 끼얹는 봉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봉 패턴과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듣는 봉이라고 말을 하면 이제 우리가 흑운형, 즉 구름이 낀 것처럼 흑운형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러한 어떤 양봉 위에 음봉이 이렇게 감싸는 경우, 또 감싸는 봉은 이 양봉을 완전히 장악하는 음봉이 나타나는 경우, 흘러내리는 봉은 양봉 이후에 시가가 낮게 출발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봉인데, 여기서 하나같이 우리가 이런 어떤 뭐 듣는 봉, 뭐 감싸는 봉, 흘러내리는 봉, 이러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가지려면 이 신뢰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상승 중에 다음과 같은 봉의 패턴이 나와서 이것이 바로 뭐 진짜 이거는 반전형이냐, 천장형이냐, 뭐 이러한 논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천장형의 패턴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가장 그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급등 후에 이렇게 가서 뭐 급등 후에 장양봉이 최소한 3개 이상 나타났을 경우, 지금처럼 장양봉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러한 장양봉이 앞에서 나타나는 급등형의 경우에 만약에 양봉을 덮는 음봉, 양봉을 감싸는 음봉, 양봉의 저가를, 종가를 떨어져서 출발하는 음봉, 이러한 봉들은 바로 천정이 된다. 이러한 패턴에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즉 추세 진행 중에서 봉 패턴은 어떠한 어떤 확인의 원칙도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양봉이 나타나는 경우에 고점에서는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완전 고점에서만 형성이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사토시 니치로 이야기를 빌려보면 이러한 어떤 보합성 시세 중에서도 만약에 어떠한 지점에서는 이것이 천정형의 패턴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기도 한데, 이것은 바로 수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수수를 6개 이상 형성했을 경우에 나타나면 이것이 실제로 주가가 어떠했다 하더라도 이 수수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바로 천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일본 사람들의 어떤 개념이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파동론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주가 파동에서 보통 상승 패턴은 7개에서 9개의 봉으로 마무리되고, 하락폭 패턴은 약 한 7개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봉의 숫자를 세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고가 돌파하는 봉이 몇 개냐, 즉 고가 돌파봉을 수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수수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잠깐 보면 그림의 패턴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어떤 상승 이후에 봉이 있고 다음에 이런 봉이 만약에 나타났다면 그 다음에 또 이런 봉이 나타나고 만약에 이런 봉이 나타나고 이런 봉이 있은 후에 이렇게 봉이 상승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또 봉이 있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 패턴의 개념은 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상승이 마무리되었다. 이것을 보통 제가 뭐 우스개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지 뭐 하락 조정이든 횡보 조정이든 흘러내린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또 시니치로시의 수수 개념에서 만약에 이것을 바라본다면 수수는 어떻게 되느냐면 한 개, 수수는 여기서 한 개, 두 개, 이 봉은 아니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의 봉이 되죠. 그래서 이 사또 시니치로시가 말하는 수수는 여섯 개, 우리가 말하는 상승 전체의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 봉 숫자는 9개의 상승봉 이란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또 시니치로시의 이야기에서 6개의 수수를 형성한 경우가 바로 이 그림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수수를 형성했을 경우에 6개 이상의 수수에서 다음과 같이 덮는 봉, 뭐 감사는 봉, 흘러내리는 봉 이러한 패턴이 만약에 나타나면 이것은 그때부터는 이것은 선정 패턴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장량봉이 쭉쭉 서너 개가 뻗어 올라가다가 이런 어떤 급등, 마지막 급등의 패턴에서 나타나는 경우에만 이 덮는 봉, 감사는 봉, 흘러내리는 봉을 바로 고점으로 혹은 이렇게 껴안는 봉을 고점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랬으나 수수가 6개 이상 나타난 이 횡보 추세에서도 수수가 6개가 나타난 후에 6개 이후에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면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수수의 개념이 참 재미있는데 뭐 잠시 외도하는 느낌이지만 이 수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봉의 어떤 패턴과 색깔과 모양은 생각하지만 이 봉의 어떤 돌파의 숫자를 놓고 바라보진 않는데 이 사또 시니치로시가 말씀하신 이 수수의 개념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상승 파동에서 수수는 4개에서 5개를 형성한다. 그러나 만약에 5개를 넘는 6개 이상의 수수가 만약 나타나면 그것은 구수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보통 상승을 할 때 주식이 상승을 할 때 만약에 수수가 상승이 이렇게 하나, 둘, 횡보, 셋 이렇게 되면 수수가 하나, 둘, 셋이 되는데 만약에 네 번째 수수가 하나 더 발생을 하면 만약에 네 번째 수수가 하나 더 발생하면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도 꼭 다섯 번째 수수는 있다. 그러니까 수수라는 것은 반드시 3, 5, 9 혹은 아주 드물게 7이 있다 그러는데 3, 5, 9의 수수를 넘어서 3, 5, 9의 수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 2, 3의 수수가 나타나고 그대로 하락해버릴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1, 2, 3의 수수 이후에 네 번째 수수가 등장하면 3, 5, 9니까 네 번째 수수가 등장하면 다음 수수가 반드시 있으니 눌림목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고 다섯 번째 수수 이후에 또 하락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에 여섯 번째 수수가 또 등장한다면 그 다음번의 수수는 7, 8, 9의 수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수수를 형성하고 나면 조정에서는 사면 아홉 번째 수수가 등장될 때까지는 계속 매수해도 유효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의 개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수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봐서 이 수수 개념이 어떤 관점에서 활용도가 뭐 실제로 신뢰도가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하기는 좀 난감하지만 이 수수의 개념을 만약에 시장에서 좀 더 넓게 활용한다든지 이것을 만약에 뭐 좀 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본다면 이 수수의 개념을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파동론의 관점에서도 이 부분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껴안는 봉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껴안는 봉은 밑에서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그림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껴안는 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껴안는 봉의 개념은 다소 개념이 다소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개념은 어떤 한 개의 봉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을 잠깐 보면 우리가 어떤 이제 양봉이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러한 어떤 양봉이 세 개가 하나, 뭐 둘, 뭐 세 개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봉이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왔다가 또 길게 뭐 이런 패턴의 봉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봉을 한 개, 또 봉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봉으로 읽어줄 수가 있죠. 즉, 이 실제적 봉 길이가 물론 양봉의 개수로 셀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개의 봉이 합해지더라도 이것의 한 개의 봉으로 인정하는 세 개의 양봉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이후에, 즉, 세 개 이상의 양봉이 나타나면, 즉, 이 양봉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양봉,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길이의 양봉, 즉, 양봉도 좋고, 혹은 양봉, 횡보, 작은 봉이 같은 간격의 양봉도 좋고, 이 거의 비슷한 큰 차이 없는 길이의 양봉 하나, 둘, 셋, 한 개, 두 개, 세 개. 이 개념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러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러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러한 거의 비슷한 세 개의 양봉 패턴 후에 나타나는 음봉이 크게 조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만약에 달려있다면 이 달려있는 봉은 이것을 껴안는 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껴안는 봉이 고점 천정형 패턴이다. 즉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봉 패턴에서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어떤 양봉, 뭐 이전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양봉이 이렇게 존재를 했다면 이 양봉 이후에 보통 음봉이 만약에 이렇게 마주할 경우 이것은 하락 패턴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상투적인 개념이 아닌 세 개의 비슷한 개념의 양봉이 연속될 경우에 이러한 접선하는 봉이 나타나면 이러한 봉을 우리는 껴안는 봉이라고 부르고 세 개의 비슷한 양봉 이후에 나타나면 이것이 길이가 어떠하든 지금과 같이 각각의 길이와 모양이 어떠하든 비슷한 완전히 저가를 갱신하지 않으면 이것이 상승의 연속적인지 하락인지 알 수 없으나 실제로 우리 조사를 해보면 이러한 껴안는 봉이 세 개의 양봉 이후에 나타날 경우에는 다음 날에 긴 양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거의 80%에 가깝다. 그래서 이러한 봉이 껴안는 봉 이후에 나타나는 양봉은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다시 한번 재차 네 번째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이 네 번째 상승의 양봉은 앞에 있는 양봉의 길이와 같거나 더 큰 양봉이 나타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음봉으로 이어지는 하락 추세로 상태가 바뀌어진다. 즉 추세가 전환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봉 패턴은 그 자체로서 하락의 모양이 되지만 이 껴안는 봉의 패턴은 하락의 예비 신호를 미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봉이다라는 것을 이 신이지로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이지로 씨는 이러한 껴안는 봉이 나타나고 3일 내지 4일 거래째, 즉 3 내지 4거래일째 하락이 확실하다면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을 확인하였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여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한 개, 두 개, 세 개의 봉이에 껴안는 봉이면 이 날짜를 포함해서 1, 2, 3, 4일째의 봉이 음선으로 나타난다면 하락 추세라고 확정 지어도 좋고 1, 2, 3, 4 확정 지어도 좋고 1, 2, 3, 4에서 시초가만 확정 지을 수 있고 1, 2, 3 바로 여기서는 음봉이니까 3일째 음봉이니까 바로 하락 추세 확정 지을 수 있다. 즉 여기서 1, 2, 3의 음봉만 나타나도 하락 확정 1, 2, 3의 양봉이 하나 더 나타난다면 4일째 음봉에서 확정 1, 2 다음에 3일째 음봉이 나타나면
확정지 때 이 연봉의 길이가 조정폭이 적으면 네 번째 연봉을 확인하고 조정해도 좋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연봉의 하락의 예비 신호, 즉 천정의 예비 신호일 때 다음 양봉은 거의 80%가 확실한데 그 다음 연봉이 애매하면 나흘째 연봉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면 확인 매도 가능하다. 이것이 천정 모양의 양봉이 확실한데 그 다음에 의외로 양봉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1, 2, 3일까지는 지켜보고 4일째 연봉이 나타나면 하락 확인 신호로 나타내도 좋고 만약 여기서 다시 양봉이 나타난다면 일단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1, 2, 3일째라도 연봉만 바로 나타나서 긴 연봉으로 접선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하락의 확인 신호로 간주하여도 좋다. 이런 얘기를 신이치로씨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그림으로서는 우리가 갭 상승에 삼수 상승 후에 십자봉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갭 상승 후에 삼수 상승 후 십자봉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갭을 긴 양봉이 나타났을 때 양봉을 갭으로 돌파하는 양봉, 즉 갭으로 돌파하는 양봉, 갭으로 돌파하는 양봉이 나타나고 이 갭으로 나타나는 양봉이 나타난 후에 삼수 상승 하루, 이틀, 3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수는 3번의 고가를 돌파하는 것이 삼수, 고가를 4번 경신하면 사수가 되는데 갭을 동반한 양봉이 나타나고 삼수 상승을 하면 이것이 양봉이 굳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뭐 갭 상승한 또 연봉일 수도 있겠지만 양봉 이후에 갭 상승, 삼수 상승 후에 이 도지스타 십자봉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것을 갭 상승, 삼수 상승 후에 십자봉이라 부르고 이것은 하락 전환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갭 상승 후에 십자봉이 나타나는데 연속적인 갭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뭐 돌파갭, 뭐 추진갭, 소멸갭 이렇게 부르는 것이 뭐 보편적인 원칙이겠으나 이것이 뭐 돌파갭, 추진갭, 소멸갭이든 어떻게 됐건 갭 상승을 시작하고 1, 2, 3수 상승 이후에 4수 상승이 또 나타나준다면 5수 상승이 무조건 나타나지만 3수 상승 후에 십자봉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 십자봉은 무조건 하락 전환의 전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뭐 다른 사례로 양봉 이후에 비록 음봉이었으나 갭 돌파를 하였다면 1수 음봉이지만 2수 여기 고가가 조금 높아야겠죠. 3수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음봉이 내려왔으니까 3수 상승으로 끝난 셈이니까 이렇게 보면 마치 1수, 2수, 3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종가 기준으로 1수 음봉이지만 2수 양봉 3수 종가는 들어왔으니까 갭 상승 후 3수 상승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 갭 상승 후 3수 상승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그 다음 봉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십자봉이 나타났다는 점. 그 다음에 연이은 병렬형 십자봉이 또 나타났지만 이것이 병렬형 십자봉이 나타나든 한 개의 십자봉이 나타나든 갭 상승 후 갭 상승 양봉의 3수 상승에 도지형 스타는 하락으로 전환된다. 특히 이때 이 별이 두 개가 나란히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더 확실한 하락 신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형의 양봉, 즉 병렬형의 양봉이 나타날 경우에도 이분은 천정형의 패턴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천정병렬형은 반드시 앞의 양봉이 특별히 길고 다음 음봉이 감사하거나 하락할 경우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녹화하는 시점에 뭐 종합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내일 만약에 이런 패턴을 보였다.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는 3일 연속 상승이라는 조건도 필요 없고 이런 경우야 보통 횡보 추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바닥 추세에서 급등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쭉 하락하다가 갑자기 긴 양봉으로 주가가 쫙 뿜어나가면 우리는 이것이 상승의 전환인지 아니면 뭐 기술적 반등인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느닷없는 긴 양봉의 형태가 출현하는 경우가 시장에서는 왕왕 있는데 이러한 긴 양봉 상승 후에
양봉이 돌파하는 수수를 만들지 못하고 병렬형의 양봉이 나타날 경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도지형 스타도 그랬지만 이것이 도지형 스타이든 실제로 양봉이든 이것의 고점과 저점을 여기서 이어보면 실제로는 이것은 두 개의 양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긴 양봉의 상승 이후에 병렬형 양봉이 나타나는 것, 긴 양봉 이후에 이 꼬리를 생각한다면 병렬형 양봉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병렬 양봉, 저가에서 고가를 높이고 저가에서 고가를 높이는 병렬 양봉이 나타나면 보통 우리 매수세는 여기에서 다 소진되었고, 매수세는 소진되었고, 이 매수세, 즉 긴 양봉의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렬 양봉이, 몸통이 길지 않은 병렬 양봉이 나타나고, 이러한 병렬 양봉이 나타나고 음봉이 나타나면서 감사하거나 주가가 하락을 하면, 즉 4일째 병렬 양봉 이후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거나 혹은 음봉으로 감사거나 음봉으로 접선만 하여도 이 경우에는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이때의 하락은 최소한 이 양봉의 거의 시작점에 다가가는 조정으로 마무리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갭 상승하는 양봉, 그 다음에 긴 양봉 이후에 병렬 양봉, 뭐 이러한 경우에는 하락의 어떤 천장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 앞서까지는 긴 상승 이후의 모습이라면 이 모습들은 중간 패턴이나 혹은 하락에서 반전 시에도 이것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힌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양봉 이후에 또 양봉은 나타나나 양봉 이후에 윗꼬리를 달았을 경우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막힌봉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 막힌봉은 이것이 긴 양봉 이후에 양봉의 꼬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안에 멈추어진 갇혀있는 봉, 즉 현재 이 봉은 양봉의 윗꼬리를 넘지도 못하고 이 꼬리 범위를 벗어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막힌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막힌봉은 옆에 반동 시에는 만약에 하락 추세에서 반등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거의 100% 급락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특히 그 다음에 음봉이 접선을 하거나, 음봉이 만약에 흘러내리는 봉으로 접선을 하거나 음봉이 감싸 안는 봉으로 나타난다면 그 하락의 신뢰도는 대단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막힌 봉이 양봉이 아니고 만약에 음봉이라면 이때의 신뢰도는 더욱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보통 주가의 개념, 즉 상승 추세에서 만약에 양봉이 나타나고 양봉 이후에 긴 꼬리를 윗꼬리를 달았을 때 이것이 다음날 추가 상승을 위한 확실한 조건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것을 완전히 양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타나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싸는 양봉은 양봉의 몸통으로서 꼬리를 채워야지, 몸통으로서 꼬리를 채우고, 만약에 몸통이 꼬리를 더 넘어서 준다면, 이렇게 넘어서 준다면 이것은 거의 급등으로 더 추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패턴인데, 만약에 이것은 뭐 거의 봉 패턴에서는 확실한 일반적인 개념이지만, 만약에 봉이 이 양봉 내에 이렇게 막힌 봉으로 나타나거나 특히나 꼬리가 더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더 보여준다면 이것은 그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패턴들, 즉 이 막힌 봉, 이 꼬리 안에서 막힌 봉이 특히나 상승 추세 중이 아닌 하락 추세에서 이 정도 위치를 딱 되돌림을 해나가는 과정에 만약에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오늘 현재 그 녹화되는 시점이 뭐 7월 5일 금요일입니다만은 7월 5일 금요일에 오늘의 봉목 패턴이 지금 이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죠. 즉 이러한 어떤 하락 700포인트까지 하락 이후에 870포인트, 940포인트에서
870포인트, 700포인트까지 떨어진 중에 거의 현재 790포인트, 800포인트에 다가가는 현재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의 금요일 종가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에 밀리면서 이러한 형태의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 패턴에서 만약에 다음 월요일 날 만약에 이러한 봉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봉을 조정하지 못하고 다음날 만약에 음봉으로서 접선을 하거나 음봉으로서 흘러내리는 상태를 만약 보여준다면 이것의 기술적 반등은 끝났다. 봉 패턴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막힌 봉의 전형은 침 안에 막혀있고 접선하는 음봉이 나타나준다면 신뢰도는 더욱더 높고 이것이 흘러내리는 음봉으로 이렇게 맞춰준다 해도 더욱더 신뢰도는 높고 이러한 것이 나타나준다면 하락 추세는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상승에 성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이 모습의 봉 패턴을 넘어서는 양봉이 나와야만 상승에 돌파하고 또 이 꼬리가 나오면 이 꼬리에서 이것이 넘어서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줘야만 넘어서고 이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양봉이 하나 둘 셋 이후에 이렇게 접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양봉이 나타나는 이후에 음봉이 나타나니까 여기서는 다시 하락의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상승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내포된 봉이 아니어야만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 특히 하락 추세에서 반전일 경우에 신뢰도가 대단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십자봉이라든지 그 외에 윗긴 꼬리라든지 던년 형태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봉들을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신뢰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의 모습들에 우리가 그 고점 형성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꼬리를 달면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것이 더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하락 전환한다. 이러한 얘기들. 혹은 작은 십자봉이 양봉 옆에 모인 다음에 다시 양봉이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하락 전환한다. 윗긴 꼬리가 높으면 그렇다. 혹은 이렇게 십자봉이 나타난 이후에 양봉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음봉이 접선하면 하락한다. 이러한 패턴들은 사실은 말을 만들기 나름이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봉 패턴의 모습들은 이걸로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봉 강좌를 마무리하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멀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봉 패턴 강의를 좀 더 해보고 싶지만 우리가 봉이라는 것이 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고 어떻게 달리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인식이 어떻게 다르냐를 잠시 HTS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HTS에 나타나는 어떤 봉의 패턴과 모양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차트만 보고 아시는 분은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겠지만 현재 이렇게 모여지는 어떤 봉의 어떤 크기나 모습들이 일반인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인식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평범한 봉들을 만약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은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봉을 보았을 때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보이는가. 또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것이 내 눈에 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가. 즉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추세를 크게 보면 볼수록 봉의 의미는 완전히 소실되고 우리 눈에 남는 것은 색깔밖에 없다. 또 추세를 넓히면 넓힐수록 우리는 봉의 의미가 좀 더 내 가슴에 깊이 와닿는다. 이렇게 완전히 넓혀서 며칠간을 보면 봉 하나하나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여기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양봉 이후에 조정하는 세 개의 봉이 나타나고 이 저가보다 높은 저가가 양봉이 이 고가를 돌파하면 뭡니까? 매수죠. 아까 말했던 상승 3법에서 상승의 전형이 되죠. 그 이후에는 바로 다음과 같이 상한가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차트를 바라보았다면 여기서 우리가 상승 3법에 대한 인식을 사실은 할 수가 없다. 또 만약에 이러한 보았을 때는 그냥 이 봉 자체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넓게 보고 보았을 때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고가와 저가를 살핀 다음에 현재 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무조건 매수하면 여기서 상한가가 생길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속된 말로 어떤 양아치와 같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적립도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이라는 것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국면에서 어떤 넓이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투자 기법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적절하게 활용되어야만이 나에게 있어서 무기라는 점을 한 번 더 새겨보면서 일단 오늘까지의 본 강의는 일단 마무리 짓기로 하고, 다음번 본 강의는 봐서 새로운 본 강의로 이어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와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은 이것이 방송되기 약 3주 전에 녹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저 역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오늘까지만, 이 녹화 시점까지만 해도 참 미국 시장이 위태로워 보이고, 이 위태로운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와 정시를 흔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점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한국은행에서 콜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콜금리를 유지하면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담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자들이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 미국 시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미국 시장이 10년간의 대상승을 보일 동안 우리 시장은 꾸준히 박스를 형성하면서 미국 시장과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었으나 인터넷이 확대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약 3, 4년, 길게는 4, 5년 전부터 드디어 미국 시장과의 연동성이 대단히 강화되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나스닥 선물 지수에 따라서 다음날 지수가 움직이고, 또 나스닥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는 아주 전형적인 동행장이 펼쳐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미국 시장의 영향에서 사실은 다분히 벗어나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방향성에서 미국 시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이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과 10몇 년 전 이제 아메리카는 끝났다. 그이는 잠들었다. 일본이 미국을 사고 있다. 재패니즈가 그때 미국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제비 미국을 바이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타임즈의 표지로 등장할 정도로 일본 기업이 록펠러 센터를 비롯한 맨하탄의 빌딩가를 휩쓸고 다니고, 또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컨텐츠 산업까지 일본에서 모두 사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상황은 역전되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팔았던 맨하탄의 빌딩들은 다시 미국의 손으로 돌아가고, 일본은 10년간의 끊임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미국 경제에 예속되어 있는 부분이 컸으나, 오히려 과거 10년 전은 미국 시장이 기침만 해도 우리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미국 정시와 우리 정시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 지금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볼륨이 커지고 능력이 확대됨으로써 이제는 시장 자체가 유럽, 동남아, 그 이외의 어떤 남미, 혹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확대되면서 미국 시장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과의 동행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다는 점,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큰 눈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추세를 바라보지 않고 현 시점의 추세만, 즉 단기 추세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은 과거 제가 올해 연초에 미국 시장 전망을 통해서 미국 시장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한국 시장은 좋아 보이는데 이 미국 시장이 어려운 점과 한국 시장이 좋아 보이는 점, 이 두 가지의 어떤 다이버전스가 딜레마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해법을 이제 일본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이 되고, 중국 경제는 상당히 화랑장세에 접어들어 있고, 유럽이 긴장에서 깨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미국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는 큰 눈을 뜨고 우리가 오히려 한 축을 담당하면서 이 동북아 경제권, 좀 더 나아가서는 동양문화권이 이제는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현상들이
정치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꿈처럼 꾸어보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 모두가 미국 시장에 연동된 우리 시장의 모습, 미국의 운명과 연계한 우리들의 운명, 이러한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힘의 중심과 에너지가 시소처럼 움직이는 것이 변정법적인 어떤 정과 반과 합의 결과처럼 일본과 미국, 유럽과 미국, 혹은 그 안에 그 중간에 서 있는 우리 시소의 중심점인 우리나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서서히 변화해가는 물결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큰 꿈이나 기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머지않은 시점에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당당히 우리들의 모습으로 새로 설 것이며, 이러한 점들이 그 보기로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는 월드컵의 실화마저도 이제는 우리들의 어떤 국민 명성이나 또 우리들에게 열려있는 앞으로의 미래의 하나의 모멘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패배의 의식 혹은 사대주의적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우리가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시대, 우리가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시장,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우리 민족이 주도하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문화,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혹은 우리 전체 세계의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광개토 대형의 시대가 앞으로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정시에도 담으면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도 좁은 시야와 좁은 안목보다는 현재의 정시 상황이 어떠하든 미래의 우리의 전망에 대해서는 다분히 희망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 개개인의 능력들은 뛰어나나 우리들의 리더들이 그렇게 해오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뜯어고치고 이제 다시 가다듬음으로써 우리들의 리더들의 생각만 바뀌어준다면 이러한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